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 매년 그 2만 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공개 내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나름 조금 우리가 굳이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절차 사무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선거 통계 시스템, 통합선거인 명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후보자가 누군지 알아본달지, 또는 그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를 본달지, 또는 우리가 선거하러 갔을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선거인 명부 확인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명부 자체도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직선거 때 활용하고 있는, 또는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 최근 선거. 최근에 무슨 선거였습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였죠. 4월 10일 날. 그러면 이제 후보자, 투개표, 선거 비용, 당선인이 누구고, 기본 현황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헌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선거를. 결과 후보자가 몇 명 출마를 했고, 누가 출마했고, 뭐 누가 당선됐고, 개표 결과는 어땠고,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선거 통계 시스템도 그 선거관리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그러니까 최근 선거, 그러니까 22대 총선 서울 종로구 하나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도 쭉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선거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전 투표하러 갈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맨 앞에 있는 그 지문 찍는 거 있죠? 지문 인식기가 있고, 그 옆에 노트북 있죠? 이 선관위 직원이 그 사전 투표 사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이게 바로 이제 명부 단말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고 그 주민등록증이랄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제 그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문 찍고, 그다음에 명부에서 확인하고, 그 투표지 인쇄해서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명부 단말기도 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2019년부터 최근 선거까지 사이버 공격의 유형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격 현황을 공개해달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도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유형별 사이버 공격 현황인데요. 유형을 한번 봐보세요. 정보 유출 시도, 비인가 접근 시도, 정보 수집 시도, 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악성 코드 감염 시도, 서비스 거부 시도, 기타 공격 시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보세요. 2019년만 해도 2만 건에 달하지 않습니까? 2만 27건. 2020년 2만 5천여 건이고, 2021년 3만 천여 건이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죠. 3만 9,896건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작년
22,000여 건이 있었고, 올해 4 월까지만 해도 9,021건이나 되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이버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해를 거듭할수록 사이버 공격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자, 올해 발생한, 그러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보세요. 정보 유출 시도가 가장 많습니다. 4,036건, 44.7%에 달하고요. 정보 수집 시도는 2,524건. 그 다음에 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가 1,045건, 서비스 거부 시도가 1,045건, 악성 코드 감염 시도 267건 있고요. 그 다음 비인가 접근 시도도 104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선 직전에도 사이버 공격들이 발생했다.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 비서관이었던 공현민 씨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서 초당 263MB 용량의 그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가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에도 사이버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찾으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이트는 투표소 찾기 메뉴만 작동하지 않은 걸로 봐서 내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내부에 어떤 공모자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낙검수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죠.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어요. 끝내. 그리고 경찰은 공현민 씨 단독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고 하면서 이 공 씨만 구속했다가 이후에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도 전날 같이 술을 마시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서 공현민, 그다음 박희태 그 비서 그리고 실행한 2명, 실행을 도운 3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되나 윗선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보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안 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이렇게 2만 건 넘는, 연간 2만 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지난 선거 때도 뚫리지 않았다. 피해는 없다. 다 적발해서 막아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국정원이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작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 선관위, 키사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3개 기관이 합동 보안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합동 보안 점검을 선거관리 시스템들에 대해서 했는데, 해킹이랄지 보안 관리에 선관위 이 시스템이 취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부 중요 전산망과 인터넷망에 망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가지고 전산망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 곧 업무망, 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쉽게 침입이 가능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그러면 이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개표소에 유일하게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는 보고용 PC가 있죠. 보고용 PC 그 노트북을 각 구시군위원회 선관위는 임차해서 씁니다. 근데 빌려서 쓰는데 그 노트북에 대한 보안 관리가, 안전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 그 여부가 나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트북이 말하자면 중앙선관위의 그 선거관리 시스템에 내부망이긴 하지만 연결해서 개표 결과를 입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과연 선관위의 해명이 과연 맞을까? 나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난 취약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이런 지적처럼 내부망과 인터넷망의 그 망 분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관위로서는 지금까지 다 잘 방어하고 있고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뚫으려고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후보자들이랄지 또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 용역을 줘서 또는 뭐 후보자를 돕고자 또는 국외에서 심지어 이런 해킹 시도랄지 사이버 공격들을 할 텐데 과연 언제까지나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 투 개표 부분만큼은 우리들이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데 좀 걱정이 된다라는 지적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